는 2021년 신화공 커말 1급 기본서의 엑셀 부분에서 섹션 10번을 해볼까요? 섹션 10번은 부분합과 정렬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자, 기본 문제와 기출 따라잡기가 같이 수록이 되어 있고, 이제 내용이 부분합과 정렬을 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자, 처음에 기본 문제 풀 때는 부분합의 포커스에 맞춰서 해드리고, 이제 문제풀이가 끝나면 정렬 부분은 조금 더 추가를 해서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파일을 섹션 10번을 열어주시면 됩니다. 컴퓨터 하루 능력 1금에서 가장 이렇게 주긋하게 변함없이 출제되고 있는 부분이 부분합이기도 한데, 기존의 문제에서는 매크로와 같이 출제가 되다가 이제 여러분들부터는 이제 따로 분석 작업에 10점을 부여받고 출제가 될 것 같아요. 자, 부분합이라고 하는 것은 그룹별로 묶죠. 그러니까 같은 데이터들끼리 묶어서 그 아래나 위에 요약을 하는 것을 부분합이라고 해요. 그럼 같은 데이터끼리 묶어야 되잖아요. 그 같은 데이터끼리 묶는 기능을 정렬이라는 애가 해줘요. 그러니까 그룹을 만드는 것을 정렬이 해주는 거고, 조금 더 쉽게 이해하면 묶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섹션 10번 파일에 무작정 따라하기 시트를 열면 앞에 부분합 기능을 사용하여 이렇게 출발을 하거든요. 근데 문제를 꼼꼼하게 읽어도 문제를 풀 수 없어요. 외우지 못하기 때문에 시험지를 보면서 여러분들 풀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능을 하나 캐치하시면 돼요. 아, 나는 부분합을 할 거다. 그럼 머릿속에 부분합을 할 때는 반드시 정렬을 먼저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이 나야 돼요. 정렬. 자, 부분합을 하기 전에 정렬을 꼭 먼저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메뉴를 부분합을 열면 안 되지. 정렬을 열어야 돼요. 자, 부분합하는 규칙은 정렬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부분합 메뉴를 열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세 번째, 새로운 값으로 대치에 불을 끄라고 해요. 이렇게 나올 거예요. 조금 이따 한 번 더 해드리는데 이거의 체크를 해지한다, 하지 않는다. 자, 네 번째로 하는 일이 땡땡별로 이렇게 지기별로 이런 식으로 나오는 말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땡땡별을 그룹에 넣는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얘를 해결한다. 네 가지 규칙을 잘 지키면 부분합이 한 번을 하든 두 번을 하든 세 번을 하든 무리 없이 진행이 될 거예요. 자, 4개 규칙 지켜서 같이 풀어볼게요. 자, 우린 첫 번째 해야 되는 정렬에서 뭘 하셔야 되냐면, 자, 직위를 기준으로 정렬을 한번 할 거고, 자, 직위가 동일할 때 2차 기준으로 기본급을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해요. 얘를 한 다음에 직위별 무시하지 않기로 했죠. 급여 공제 실수령액의 합계를 계산을 한대요. 그런 다음에 또 평균을 계산을 해요. 자, 이렇게 읽으면 이제 너무 복잡하잖아요. 자, 급여 공제계 실수령액은 계산 항목입니다. 이것들한테 계산을 하시고 이렇게 주는 거잖아. 계산 항목이고. 자, 합계나 평균은 뭐죠? 계산을 하는 거죠. 어떤 함수를 쓸 건지 함수를 고르는 거잖아요. 부분합은 한 번에 하나의 함수밖에 고르지 못하니까 합계해서 한 번에 부분합을 하고 평균에서 또 한 번 부분합을 할 거예요. 자, 문제 파악은 다 되셨어요? 그러면 문제를 같이 풀어볼게요. 자, 문제를 열면 정렬을 해야 하는데 정렬을 할 때는 표 안에 커서만 놔도 돼요. 그런데 직위로 정렬을 하라고 했다고 해서 직위에 커서를 놓고 데이터 메뉴에 우리가 정렬을 쓸 건데 정렬을 할 때 기억, 히읗, 히읗, 기억 이렇게 되어 있는 메뉴도 물론 가능해요. 간단하게 쓸 수 있는 메뉴이나 시험장에 가시는 분들은 첫 번째 습관은 이걸로 들이지 마세요. 저는 정렬이라는 메뉴를 쓰라고 합니다. 그냥 정렬이라는 메뉴를 쓰시고 익숙해졌을 때 내가 정렬을 너무 잘하고 부분합을 너무 잘해. 흠잡을 곳이 없어. 이제 그러면 앞쪽에 간단하게 쓰는 메뉴도 쓰실 수 있으세요. 지금은 정렬 메뉴를 쓸게요. 자, 표 안에 커서를 놔도 되고 블럭을 잡아도 돼요. 자, 그리고 데이터의 정렬. 가서 기준은 직위를 기준으로, 그쵸? 내림차순, 오름차순, 오름차순 정렬을 하고, 자, 두 번째 기준을 주셔야 되잖아요. 기준 추가를 눌러요.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이었을 때 기본급을 기준으로 내림차순한다. 순서 바뀌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정렬을 하면 확인. 자, 이렇게 같은 주기끼리 묶여요. 이거를 같은 것끼리 있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룹을 했구나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커서 그대로 유지하고 데이터 메뉴의 오른쪽 끝에 보시면 부분합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자, 이 부분합이라는 메뉴를 누르고 자, 이게 두 번째 할 일이랬어요. 세 번째 해야 될 일이 있었죠. 새로운 값으로 대치해 지운다 그랬어요. 자, 새로운 값으로 대치해 지우는 것을 세 번째 합니다. 지금 하세요. 커서 지웁니다. 자, 네 번째 할 일이 있었죠. 땡땡별을 그룹할 항목에 넣는다. 자, 이 장소는 한국어로 항상 뭐뭐별 이렇게 표시를 해요. 출제자들이. 뭐뭐별을 여기다 넣는다. 무시하지 말자. 자, 여기에 직위별 그러잖아요. 직위를 넣고 자, 계산할 항목을 찾아야 되잖아요. 우리 계산해야 될 항목 아래 나오죠. 그리고 함수가 나오죠. 구분해서 넣습니다. 기본급, 상여금, 아니네, 급여계, 공제계, 실수령액 이렇게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합계를 먼저 해요. 그럼 합계를 놓고 그대로 확인. 자, 다시 그대로 부분합 한 번 더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자, 말이 없는 건 하지 마세요. 그러면 땡땡별로도 말이 없고 이제 새로운 값으로 대치도 안 할 거고 지금 계산 항목도 말이 없잖아요. 하지 마요. 말 있는 거는 평균만 말을 했어. 그럼 합계를 평균으로만. 그리고 확인을 합니다. 자, 그래서 순서는 거꾸로 나와요. 합계는 요약이라고 나올 거고 이게 합계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계산한 것이 위쪽으로 올라가서 나와요. 이렇게 순서적으로 나오면 된다. 자, 내가 맞게 했는지 확인은 직위별로 했으니까 직위 아래에 요약이 돼야 돼요. 이게 땡땡별로 확인을 할 수 있는 거고. 급여, 공제, 실수령액에 우리가 합계와 평균을 보면 계산한 항목은 급여, 공제, 실수령액 아래 나와야 돼요. 그럼 자신 있게 나올 수 있잖아. 아, 맞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와야죠. 잘하셨습니다. 이제 기출 1번을 해볼게요. 우리 교재는 149페이지까지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럼 기출 따라잡기라고 있어요. 기출이 한 번이라도 나온 적이 있는 문제를 수록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자, 부분합 기능을 사용하여 이렇게 출발을 하죠. 제가 제일 위에 있는 건 아예 안 읽잖아요. 부분합 기능을 이용하래. 그러면 무조건 정렬을 먼저 한다. 그리고 메뉴 열고 그 다음 여러분 봐야 되는 게 뭐죠? 뭐 새로운 값으로 대치 지우고 배달 담당별 이렇게 보셔야 되잖아요. 배달 담당별 그리고 배달 시간과 배달량이 계산 항목 최대값 계산할 거고 다시 한 번 더 최소값 계산하래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두 번을 하시면 되고 부분합도 두 번 하시게 되는 거죠. 문제 풀어볼게요. 배달 담당별이라고 나왔어요. 그럼 배달 담당만 이렇게 블럭 잡고 하시는 건 안 돼요. 블럭 잡고 하실 거면 일자부터 이렇게 874 옆에 비고에 비어있는 셀까지 다 잡으셔야 되고 아니면 커서만 놓는 겁니다. 데이터의 정렬. 자, 우리 정렬해야 되는 건 두 번째 지시사항에 있죠. 배달 담당별로 오름차순 하시오. 하세요. 확인. 자, 그리고 나면 돌아보지 말고 바로 부분합 간다. 자, 가서 새로운 값으로 대치 지우고 땡땡 별부터 넣는다. 자, 배달 담당 별. 배달 시간, 배달 양. 그러면 비고는 아니네요. 지우세요. 그리고 최대값을 계산하래요. 최대값. 확인하시고 다시 부분합 가서 자, 이번엔 최소값을 하겠다. 최소값. 다시 확인. 이렇게 하면 끝나요. 너무 간단하죠? 자, 부분합을 할 때는 지금 제가 써드린 네 가지 규칙만 잘 외우고 있으면 큰 미스가 없어요, 여러분. 부분합에서 절대 실점하지 않도록 연습 많이 해주세요. 자, 이제 제가 좀 추가해드리고 싶은 문제가 있어서 제가 이제 따로 시트를 좀 만들어 봤어요. 자, 부분합과 정렬이 연결돼서 시험 문제에 나오기도 하지만 정렬은 따로 정렬이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정렬만 문제에 출제가 되기도 해요. 최신 기출 문제 2020년, 2019년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정렬로만 출제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그 학생분 하나가 전화를 해서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하나 시트를 조금 바꿔봤어요, 여러분. 자,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시트는 여러분들한테 없는 시트예요. 제가 신화공의 2급 기출 교재에서 예제를 따고 이제 살짝 수정을 한 부분인데 보시면 제목이 두 줄이에요. 지금까지 계속 제목행이 한 줄이었어요. 두 줄이고 군데군데 이렇게 병합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표로 정렬을 하라고 나오는 문제를 만나면 절대 제목을 잡으시면 안 됩니다. 자, 우리는 정렬을 할 때 제목은 하나의 행만 제목으로 치부를 해줘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거 두 개를 다 잡으면 사원 정보로도 제목이 나오고 성명으로도 제목이 나와서 정렬을 이제 꼬이게 되는 거죠. 근데 정렬을 잘못해서 다시 하면 데이터가 흐트러지기 때문에 우린 잡지 마요. 잡지 마요. 자, 그럼 어디서부터 잡을까요? 2001부터 이렇게 사원 번호의 첫 번째 행부터 실수령행까지 잡고 데이터의 정렬을 눌러요. 그리고 자, 내 데이터의 머리글 표시라는 곳에 이렇게 불이 켜져 있어요. 저도 수정된 거라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불을 끄세요. 그때 확인은 하셔야 됩니다. 자, 어디를 확인을 하시냐면 여기에 체크를 하고 하지 않고로 여러분들이 블럭 잡은 게 변해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시트를 보면 이 시트가 블럭이 사원 번호로 올라가 있는지 2001부터 잡혀 있는지 16부터 잡혀 있는지 확인을 좀 해주시고 자, 정렬 기준은 옆에 이제 문제가 좀 안 보이죠? 문제를 보시면 직위를 순서대로 정렬하라는 제가 예제를 하나 넣었어요. 그러면 직위를 기준으로 할 건데 직위가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그럼 직위 어떻게 하죠? 자, 직위는 자, D열에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그래서 이때는 정렬 기준을 D로 하는 거죠. 자, 난 D로 정렬을 할 것이다. 그리고 오름차순, 내림차순이라고 나오면 좋은데 제가 과장, 부장, 대리, 사원으로 순서를 바꿔서 할 거예요. 그럼 내 맘대로 하겠다. 사용자 지정. 자, 새 목록이 선택이 돼 있으면 옆에 과장, 부장, 대리, 사원이라고 엔터를 통해서 써주시면 되고 그거 안 해오셔도 돼요. 밑에 나와요. 엔터키로 구분을 해주세요 라고 써 있습니다. 자, 이거 보고 써주시고 추가. 그럼 이제 아래쪽에 데이터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 잡고 나서 확인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제 문제를 보시면 직위가 같을 때 이렇게 또 하나가 나와요. 자, 직위가 같을 때는 2차 기준 두라는 거죠. 자, B열, 그러니까 사원 번호로 할 거고요. 자, 글꼴 색이 빨간색도 있고 검정색도 있어요. 지금 제 글꼴이. 그러면 글꼴 색이 선택을 하면 옆에 색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RGB 값 255,0,0,0은 이제 하나 있는 이 색이란 이야기예요. 마우스 놓으면 색 뜨고요. 자, 얘를 2로 표시할게요. 라고까지 하고 확인. 자, 이 문제 하나에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어떤 내용이 있었을까요? 제목이 두 줄 이렇게 병합되어 있는 것을 제목으로 하고 있거나 두 개 행을 제목으로 하고 있으면 잡지 마시오. 이거 하나를 제가 알려드렸고. 이제 옆에 문제 보면서 해볼게요. 자, 문제에 보면 오름차순, 내림차순이 아니고 이렇게 어떤 순서를 주면 사용자 정의이다. 사용자 정의 순서로 하는 것이다. 이거 하나를 또 이제 제가 넣은 거죠. 자, 또 하나가 우린 색으로 할 수 있다. 글꼴색도 할 수 있고 셀색도 할 수 있다. 이런 색의 기준도 정렬 대상이 된다. 여기까지 아시면 이제 정렬에서 크게 미스되는 부분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